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뭐를요? 성년 후견인을요.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내리면서 성년 후견인을 직권으로, 법원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다만 직권 선임의 의미는 피성년 후견인, 사건 본인이죠. 의 복리, 행복과 이익, 이로움입니다. 복리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임한다는 의미로서 피성년 후견인, 청구인, 추정상속인 등 절차 당사자들의 의사 역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무나 선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실무상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에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후보자, 주로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 피성년후견인과 지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후보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청구서 실습을 할 때 이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이해관계 및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이 없고요. 이해관계 상충 대립 같은 게 없으면 우리 객관적으로 원활한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맞는 후견 업무가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나 재산관계 분쟁이 없는, 대립이 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추정상속인 전원이 한 명이라도 우리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추정상속인 전원이 이에 동의를 한다면 사실 법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실무상 법원에서는요, 청구인이 추천한 후보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단수 또는 복수의 성년 후견인 선임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명, 2명 이상,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든 다 가능해요. 물론 실무상 한 명이 가장 흔하고요. 최초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이미 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추가로 추후에 성년 후견인을 추가적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예시로는, 자, 요 설명은 성년 후견인이 여러 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실무상 여러 명인 경우보다는 한 명이 더 많거든요. 근데 여러 명인 경우는 이런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재산관리 분야와 신상관리 분야, 신상관리 똑같은 말로 신상보호라고 하죠. 요 두 가지 분야를 각각 나누어서 후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추정상속인들 간의 불화라고 얘기를 해요. 피성년 후견인이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요. 2명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아니면 세 번째 자녀까지요. 이 자녀들이 이해관계 대립이나 불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아빠, 부모님,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좀 더 욕심을 낸다든지 자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피성년 후견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느 누군가를 예를 들어 큰아들을 우리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러면 다른 추정상속인들, 다른 자녀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첫째, 우리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첫째에만 조금 더 우리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고자 이런 걸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친족과 더불어 전문가 후견인이 함께 후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정신적 제약이 있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후 부모가 공동친권의 연장으로 성년 후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요,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되거든요. 자,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게 1차적 우선적인 겁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물론 뭐 부모라고 무조건 공동친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친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미성년자일 때는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둘 다 공동친권자이기 때문에 둘 다 법정 대리인이 됐는데 이 미성년자가 만 19세에 도래해서 성년자가 되어버리는데 이럴 경우에도 부 또는 아니면 모 이런 식으로 한 명만이 또 성년 후견인이 된다면 우리 후견 업무에 우리 좀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 명이 돼도 되긴 해요. 자, 근데 이럴 경우에도 미성년 후견의 연장으로서 성년 후견까지 지속하기 위해서 둘 다 미성년자일 때처럼 둘 다 성년 후견이 되고자 할 때 이럴 경우에도 복수의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희망한다면 당사자들이. 네 번째, 고령의 부모와 함께 다른 친족, 비성년 후견인의 형제자매나 조카 등이 또 공동으로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고령의 성년 후견인이 사망하더라도 후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년 후견인이 되고자 해서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어서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됐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령이라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또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성년 후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된 업무를 주로 하게 될 성년 후견인과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우리 물론 예비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또 성년 후견인을 2명, 3명 이런 식으로 복수로 지정해서 혹시나도 한 명의 성년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이게 후견인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또 이런 우리 예시가 있습니다. 실무상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각 성년 후견인의 권한 행사 방법에 관하여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가 뭐 각자 행사한다,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